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혜의 공개 활동이 최근 들어서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도 벌써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김주혜가 공개 활동을 한 게 딱 4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요. 북한 매체들이 보도에서 김주혜의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화성지구 중요 봉사시설 운영 실태 시찰입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사진 10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김주혜가 나온 사진은 딱 1장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김주혜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동행을 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일부러 보도에서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의 일제사격 훈련을 참관을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김주혜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김주혜가 모니터 화면에 비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과 군 간부들만 나오게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에 서 있던 김주혜가 모니터 화면에 살짝 비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이 실수로 김주혜의 모습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만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김주혜의 모습을 감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주혜의 위상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몇몇 장면들을 보면은요, 김주혜의 위상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김여정이 조카인 김주혜를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단상으로 올라간 뒤에 김주혜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허리를 살짝 숙인 채 김주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한때 2인자 소리를 듣던 김여정이 김주혜에게 완전히 굽신하는 모양새인데요. 두 사람의 위상 정리가 끝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창건 79주년 경축 행사장에 김주혜가 김정은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김주혜가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와 악수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제는 초보적인 외교 행위까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평양에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렸는데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연단에서 내려온 김정은이 준공식장에 나온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혜도 뒤편에서 평양 시민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제 12살 내지 13살에 불과한 김주혜가 주민들을 격리하고 있는 건데요. 지도자의 행동 양식을 배워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주혜의 공개활동 보도는 줄었지만 김주혜는 여전히 후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김주혜의 노출 빈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수용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어린아이를 벌써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일부러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지난 1월에 북한에서는 비서국 확대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포시 온천군의 당 간부들은 음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강도 우시군의 농업감찰기관 간부들은 권한을 악용해서 인민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주모자 가담자들은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고 관련 간부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런 비판을 받았으니까 관련 간부들과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수준의 혹독한 처벌을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도 관련자들에 대한 검열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입니다. 이 조용원은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수행하던 최측근 인사인데요. 지난달 1일에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40일 넘게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용원이 지금 자숙 중이다. 쉽게 말해서 근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용원이 조직 담당 비서다 보니까 노동당 조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 간부들의 기강문란 행위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종의 지휘 책임을 지고 지금 근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조용원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로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2023년 8월에 김정은이 강원도 안병훈의 농장들을 시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김정은은 당시에 태풍 피해를 입은 논들의 복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용원이 신발 없이 양말을 신은 채로 김정은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말을 신은 채 논에 들어갔다 왔는지 양말은 물론 양복 바지까지 진흙에 젖은 모습인데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김정은 말을 한마디다로 놓칠세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말 투혼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종 회의에서도 조용원이 김정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김정은의 지시를 듣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만 조용원은 현재 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형명화나 숙청까지 가지 않은 걸 보면 조만간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측근이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김정은의 하수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간부들의 이런 불안감을 활용해서 충성을 유도하고 통제를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의 간부들은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통치를 못할 정도의 큰 이상이 생기면 지배 집단이 급속히 와해가 되면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들어서 현대전에 대한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일 날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훈련을 참가를 했는데요. 이날 훈련에서 주목을 끌었던 건 일부 부대원들이 입고 있던 수풀 위장복, 즉 길리 슈트였습니다. 북한은 이날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맞게 특수작전 무력 강화를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전법과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고 현대전에 맞는 새로운 전법을 탐구 적용한다. 북한이 말하는 현대전은 보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맞는 새로운 작전 방법을 탐구 적용한다. 쉽게 말해서 드론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 중이라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수풀 위장복으로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보통 공격용 드론은 카메라나 열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탐지를 하는데요. 카메라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드론의 경우에 수풀로 위장을 하면 탐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열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탐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요. 모든 드론이 이 열 적외선 카메라를 달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 적외선 카메라를 달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경우에도 지금 사용하는 드론의 상당수는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풀 위장복으로 드론 공격을 차단한다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점은 뭐냐? 북한의 개별적인 행동 하나하나보다도 북한이 지금 변하는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하순에 무인기 시험을 참관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현대전에 대한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능화된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 활동에서 그 사용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특히 김정은은 이날 장비의 무인화 말고도 작전 방안, 군사 이론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현대전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어나는 수많은 객관적 변화는 우리의 군사 리론과 군사 실천, 군사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갱신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지난 2월에 장교 양성 기관인 강건 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현대전에 부응하는 장교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보병 중심의 지휘관 교육이 아니라 드론전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현대 전장들에서 이루어지는 실전 경험들을 우리식으로 소화 습득하며 현대전에 상응한 지휘 능력을 갖춤으로써 확실한 승리만을 이룩하는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현대전의 양상을 보고받은 김정은이 최근 가는 곳마다 현대전에 대한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적응하려는 노력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20개 지역에 옷공장, 식료품 공장 같은 경공업 공장들을 잇따라 준공을 했습니다. 이른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일환인데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고 하면요. 매년 전국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입니다. 올해 2년차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노동신문에 주목할 만한 글이 실렸습니다. 새로 생겨난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야 한다. 원료기지 생산 능력을 높이고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강화를 해서 지방공업 공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장 운영을 잘 하라는 동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공장 건물은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실토로도 보이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이 만든 공장 상당수의 가동 징후가 있지만 생산 정상화라고 할 정도로 본격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일부 공장에서는 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준공식 당일에 5시간만 생산을 하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원도 수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식까지 가진 공장들이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을까요? 북한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건물은 지어줬지만 원료 조달이나 전력 문제 같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있는 간부들이 원료 조달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북한 매체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소비품 생산 이런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름 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마주, 역삼, 해바라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작물을 재배를 하면 기름을 짤 수가 있고 이걸로 비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머루, 다래, 오미자 이런 산 열매를 확보를 해서 이걸로 음료수 만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발전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이런 기름작물 등을 심기 위한 원료림 조성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수유나무를 100종과 조성하고 그 사이그루로 이 피마주, 콩, 깨를 비롯해서 지금 기름 원료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비배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산열매 나무들을 많이 심고 포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원료를 조달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 지역의 간부들만 다그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 발전 정책의 실행은 명백히 시 군당 책임 간부들의 몫이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이미 공장 착공식을 할 때부터 생산을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지방 간부들에게 책임을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생산 건물들을 번듯하게 건설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춰놓고도 원료 자재가 부족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과 군인 군수자들 앞에 죄악으로 됩니다.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의 간부들은 언제 책임 추궁을 당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대책은 안 세워주고 원료는 알아서 조달해라. 근데 생산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어이없는 주문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